최근 일본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한 한국 리메이크 드라마가 곧 개봉한다는 소식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생수라는 작품은 연재가 끝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스핀오프 만화화, 애니화, 영화화가 이뤄질 정도로 일본이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자국에서 국민 만화로 떠받드는 작품이 요즘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이미 부산행, 지옥 같은 작품으로 크리처 장르의 일가견을 보였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일본의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시도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일본 원작보다 훨씬 재미있게 리메이크해버려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판 기생수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일본 원작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한국 리메이크 작품들을 모아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생생물이 인간의 뇌를 장악해 신체를 조종한다는 기발한 상상력과 철학적인 메시지로 30개 이상의 지역과 국가에서 누적 판매 2,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이와아키 히토시의 만화 기생수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팬층을 보유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 원작 만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4월 5일 개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연상호 감독과 원작 작가 이와아키 히토시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로 원작 작가 이와아키 히토시는 기생수가 한국에서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다른 장소를 무대로 한 새로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판 기생수의 기대감을 드러냈죠. 연상호 감독 역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던 시절 만화의 교본과도 같았던 기생수를 확장해서 영상화를 하는 것은 마치 꿈꾸었던 이상이 실현되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었다고 말해 원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할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한편 예고편을 본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잠옷 기대할 만한 멋진 예고편, 오리지널의 세계관이 넓어지는구나 기대된다. 일본 영화판에선 엉뚱하게 되어버렸는데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연상호라 기대된다. 와 넷플릭스 이것 때문에 또 해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같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죠. 특히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한국의 특수 촬영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댓글들도 눈에 띄는데요. 일본의 특수 촬영은 한숨 나오는 수준인 것이 너무 아쉽다. 우와 이 예고편 보지 말걸? 완전 일본 영화보다 퀄리티가 압도적이야. 한국 작품은 퀄리티가 높으니까 기대하고 있어 같은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외계인, 무빙, 경성 크리처 같은 작품들을 통해 날로 발전하는 한국의 CG 기술이 이번 작품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할 거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듯 한국 스타일로 재탄생할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일본 원작보다 훨씬 재미있게 리메이크해버려 큰 성공을 거둔 한국 콘텐츠들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면 단연 직장의 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직장의 신은 지금 봐도 2013년 드라마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웰메이드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죠. 하지만 당시 리메이크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본 드라마 퀸이라고 불리는 시노하라 료코를 원톱 주연으로 내세운 원작이 워낙에 당시 침체기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 상황과 일본 내 뿌리 깊은 파견직 경시 현상을 제대로 꼬집었다는 평을 받으며 크게 흥행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엔 파견직 문화가 크게 자리 잡지 않아 한국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거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신은 이런 우려를 첫 회부터 보기 좋게 날려버렸죠. 한국의 정서에 맞춰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설정이 바뀌었고 일본 드라마식 억지 웃음 설정은 김혜수, 오지호라는 걸출한 배우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완벽하게 커버되었는데요. 또한 큰 내용의 줄거리는 원작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군데군데 원작을 뛰어넘는 개성 넘치는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도 이 작품의 흥행 요소로 꼽힙니다. 예컨대 김혜수는 원작의 주인공보다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슈퍼우먼의 진면목을 보이는 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원작보다 훨씬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점 등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K직장인 현실 고증과 주옥 같은 대사들로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작품성을 인정받아 직장의 신은 14.2%라는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는데요. 한국판 파견의 품격, 미스김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정말 돋보인다. 신호하라 료코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김혜수라는 한국 배우 진짜 멋지다. 미스김 최고다. 직장의 신이 뭔가 더 애틋하고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다 같은 호평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열풍을 보여주는 사례는 하나 더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국제 방송 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일본 유통사와 수출 계약을 완료하며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쾌거까지 이뤄낸 것인데요. 이에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역수출 사례에 대해 한류 스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뜻깊은 성과라며 이례적인 흥행 성공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드라마 쪽에 직장의 신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면 영화 쪽에선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 영화 열쇠도둑의 방법을 리메이크한 유해진 주연의 럭키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럭키 이전까지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한 한국 작품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죠. 일본에서 85억엔의 극장 수입과 700만 관객을 모았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리메이크작 파랑주의보는 송혜교와 차태현이라는 톱스타를 기용했지만 32만 명이라는 관객을 모으며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후엔 이준기, 이문식 주연의 플라이 데디가 일본 영화 플라이 데디를 리메이크했으나 혹평 속에 전국 관객 51만 명에 그쳤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남쪽으로 튀어 용의자 X 방황하는 칼날 같은 일본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들이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영화를 원작으로 한 럭키가 개봉하자 많은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원작은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을 만큼 호평받았기에 부담감이 더욱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럭키는 원작을 넘는 연출과 유해진의 코믹 연기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손익분기점은 170만 명인데 개봉 4일 만에 흑자를 기록하다 못해 대박을 터뜨렸죠. 급기야 최종 관객 697만 명을 돌파하며 매출액으로는 인천상 6작전을 제치고 2016년 한국 영화 6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연을 맡은 유해진의 매력이 폭발하고 있다.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원작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걸작 리메이크. 명품 조연 유해진의 주연작이라는 것만으로 기대하고 있던 작품. 열쇠도둑의 방법의 리메이크. 단연 한국판이 더 좋아. 일본판보다 코믹한 느낌 강화. 이 영화를 본 일본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죠. 한편 유해진은 이 영화의 원작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딱 한 번 보고 말았다. 몇 번 보면 그 연기를 내가 응용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럭키는 원작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받아들이는 코미디나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른 작품이 됐다. 그대로 연기했으면 욕먹기 딱 좋다. 즉 원작의 줄거리를 참고하면서도 코믹 연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색을 입혀 완전히 색다른 한국만의 럭키를 완성한 것이 영화의 성공 포인트로 작용했던 셈인데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산업 분야는 물론 드라마, 예능,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고 이 때문에 일본의 흥행작을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이태원 클라스, 시그널 등 한국의 유명 작품들을 일본에서 속속 수입해가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카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125억 달러로 일본을 넘어서며 이제 일본은 문화 강국, 콘텐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한국에게 빼앗긴 모습인데요. 사실 일본을 넘어 요즘은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만 하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톱 가운데의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일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콘텐츠들의 활약이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